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아파트 동마다 거래되는 건수들이 다 있는데요. 그 거래되는 건수들의 이제 거래량, 거래율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대단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형 평수가 많이 있는 단지들이 거래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종시에서 실거래 사이트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금액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 동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단지가 있고, 그 동마다 거래 금액이 높은 단지가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공급 물량, 세대수 전체 면적, 그 다음에 평형대, 그 다음에 거래되는 금액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세종시 3-3 생활권에 가면 소담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소담동 같은 경우는요, 대전에서 세종시 BRT 노선을 타고 쭉쭉쭉 노선을 건너서 가다가 보면 대전으로 테크노밸리, 신동지구 테크노밸리와 연결이 돼서 이 BRT 노선이 대전역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를 지나는 세종시 소담동에 펜타힐스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6단지 아파트를 좀 다녀와서 아파트 곳곳에 영상을 좀 담아보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LH에서 공급된 펜타힐스 아파트이고요. 새샘마을 6단지로 들어갑니다. 입주한 지 이제 2년차 넘어서 3년차를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단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라든가 그 다음에 면적 5구부터 시작을 해서 LH 같은 경우는 84가 최고 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5구부터 시작을 해서 84 타입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도면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와 있으면서 대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1522세대로 2017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도 상반기니까 이제 3년차, 입주 연차가 3년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소담동의 펜타힐스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는 25평형인 5구부터 시작을 해서 84까지가 최대 평수고요. 중간에 7호, 30평형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수로 가격이 이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소형 평수가 없는 새샘마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펜타힐스의 수요가 좀 많았고요. 그러면서 거래율이 좀 많아졌고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났던 게 사실은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새샘마을 펜타힐스 아파트 6단지에 지금 저렴한 매물이 나와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제 매매 금액은 이제 상향이 되는 것도 있고 광고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제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3생활권 펜타힐스는 대전으로 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대전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요가 많았고 인기도가 굉장히 많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굳이 높은 전세 가격을 주고 사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전세로 거주를 하시느니 그냥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집을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저렴한 매물이 나올 때 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새샘마을 6단지 여기 아파트에 2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 상반기 중에 새샘마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샘마을 아파트가 입주한 연차가 거의 다 한 2, 3년 차, 3년, 3, 4년 차가 진행이 됐다 보니까 얘가 좀 신축이기도 했고 대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입지적인 부분도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인기도가 좋아서 거래율이 좀 많았던 아파트인데요. 이제 거래율을 작은 평수에 사시던 분들이 요즘에 많이 하시는 방법, 실입주로 움직이시잖아요. 그 실입주로 움직이실 때 소형을 팔고 84 이상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5구를 팔고 84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많이 움직이세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되면서 거래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생활권과 4생활권의 특징은요, 대전에서 근접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많은 호재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생활권의 지편리와 그 세셋마을이 연결된 도로가 이제 뚫렸거든요. 그 도로가 뚫리면서 첨단 벤처파크라는 회사들이 이제 세팅이 돼 있고, 거기 옆에 이제 벤처파크들이 이제 건물을 지어서 하나씩 들어올 텐데, 그 들어오는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수요가 찾는 데가 4생과 3생입니다. 그 3-3 생활권 제 근접거리도 있고 4-1 생활권도 근접거리에 있고 지편리도 근접거리에 있는데, 건물이 완공이 돼서 들어오는 동안에 지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어 보니까 이제 3생활권 3-3이나 3-2나 4-1 방곡동으로 많이들 매수세가 움직일 텐데, 그거에 대한 호재도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학교라든가 이제 연구동으로 많이 세팅이 되는 대학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근거리에 주거지를 많이 두시는 분들은 아마 3생활권 쪽이나 4생활권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전 분들이세요.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직주 근접으로는 출퇴근이 조금 용이하기도 하고요. 신동지구와 테크노밸리에 되어 있는 그 도로가 굉장히 잘 나 있어서 그쪽으로 유동 차선도 많고 그쪽으로 대전 진입이 너무 편리하고 용이하다 보니까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생활권 쪽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호되는 부분들도 있고 수요도 계속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상향이 됐고 거래율도 많았었는데, 세종시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 거 아시죠? 지금은 거래율이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시세, 거래 상황이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부분에 소유했던 분들의 그 세금, 그런 부분이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고민되시는 부분을 제가 하나를 캐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 과연 요 금액의 집을 사서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매수를 선뜻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적으로 보셨을 때 세종시가 인구 유입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거리가 창출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이다 보니까 도시의 쾌적성과 도시가 굉장히 거주하기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는 대한민국이라는 지도 안에 딱 중앙에 있습니다. 이 중심에 있어서 직주거리로 모든 부산까지 2시간 내외의 모든 교통 여건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움직이고 유동이 있고 산업적으로도 발전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것을 감안을 하시면 과연 세종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바뀔지가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저와 상의를 좀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견주어 봤을 때 이런 게 세팅이 되고 이렇게 도시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될 도시가 과연 대한민국의 서울을 빼고 또 어디에 있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세종시가 어떠한 영향이 있겠다는 것도 좀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뿐만 아니라 청주도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죠. 대전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전국이 규제로 인해서 조금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계속 가격이 상향이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래서 실거주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매를 해야 될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자금력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서 지금같이 거래율이 조금 뜸할 때 그러면은 가격이 상향되기보다는 사실은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틈을 꼭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